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신경과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 역시 가끔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들 특히 뭐 속이 상하거나 아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우울하다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을 텐데, 초기에 이제 간단한 우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에어로빅이 됐든 노래방이 됐든 뭐 친구와의 수다로 이렇게 떨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 그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그런 것조차도 하기 싫을 때, 집에만 콕 박혀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이럴 때 이제 점점 문제가 돼서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9세 이상 성인의 12.9%가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남자와 여자의 비율 중에서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여자는 뭐 아무래도 굉장히 감성적이기도 하지만 그 생리라고 하는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자분들한테 특히 취약하게 되는데요. 그 비율이 9.1% 대 16.5%로 거의 그 2배가량 여자분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저께도 매스컴에 나왔는데 새 자매가 죽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뭐 학교에 불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뭐 자살한다든지 아니면 신경정신과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뭐 마포대교를 찾아가서 자살을 한번 시도해볼까 생각하기도 하고, 저희 한의원을 하는 우리 동료 중에도 가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아래를 내려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회복된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실행이 됐다면 뭐 지금 이 세상에 없겠죠. 그것처럼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제일 나쁜 것이 자살로 가기 때문에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우울증으로 인한 그 치료 비용이 대단한데요. 오히려 암 치료 비용보다 더 높게 돼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한 손실이 있다는 것이죠. 해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해마다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왜 그럴까요? 옛날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은 무엇이 변해서 그럴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시기적인 그런 음식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먹는 것이 거의 이제 그 토속적으로 이제 드셨다면, 지금은 서구적인 음식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거의 통용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리,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뭐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다든지 음료수를 먹는다든지 유제품, 밀가루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섭취하는데, 그 양에 비례해서 우울증 증상이 이렇게 증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취약한 이유는 생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호르몬 변화가 많아서 그러는데, 또한 여자분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애도 낳아야죠, 교육도 시켜야지, 집안 청소도 해야지, 직업도 가져야지, 뭐 학원도 보내야지, 완전히 뭐 슈퍼맨 정도, 슈퍼우먼 정도로 여자분들이 활동이 많은데, 그래서 잘 하다가 어느 날 딱 부하가 걸립니다. 애를 열심히 학원을 보내는데 성적이 그냥 뚝 떨어지면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러면서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것인데요. 너무 부하가 걸려서 어떤 그 극치를 넘었을 때 그런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계속 재발이 된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우울증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은 8.1%라면 재발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죠? 2번 재발된 사람이 한 30%고요. 3번 재발한 사람이 16%, 6회 이상 재발한 사람이 19.5%로 점점 재발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근본적으로 원인 치료를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뭐 사별이든지 이별, 실연, 공황, 뭐 빈곤, 뭐 여러 가지 있겠지. 임신, 출산. 근데 여기에 들어가기조차 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우울증이 계속 재발이 되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음식을 하루 3번 평생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만성 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기억력 감퇴도 있고요. 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서 흥미가 상실이 되고 변비도 있을 수가 있고 성욕 감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각방을 쓰기도 합니다. 또 자살 중독, 심한 경우는 자살 중독까지 있게 되는데요. 또 신체적인 변화로는 체중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식욕 부진이 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먹거나 그리고 불안 초조함도 있고요. 불면,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다면 끝없이 자는 경우도 이런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변화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를 어떻게 했느냐인데요. 결국 우울이라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생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없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푼다면 극복을 하는 것이고요. 스트레스를 극복을 못하면 이런 우울증으로 와서 결국은 자살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만 스트레스로 생각합니다. 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뭐 회사에서 문제, 이것만 스트레스로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화학적 스트레스라는 건데, 이것은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이 화학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가중이 되는 거죠. 화학적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음식,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이 계속 뇌에 자극을 주게 되고, 장에 흡수가 안 되는 것이 독소로 변해가지고 뇌에 자극을 줘서 결국 뇌에서 호르몬 변화가 있게 돼서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자율신경계의 관계를 좀 잠깐 설명드린다면요. 우리 뇌에는 그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곳이 있는데 뇌의 줄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온몸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하고 부감신경이 있어서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당히 조절이 돼야 되는 건데, 교감신경이 흥분된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증가되죠. 긴장된 상태니까.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기량작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부교감신경이 떨어지니까 소화가 안 되게 되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 뛰고 입 마르고 열 오르고 잠 못 자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두통이나 어지럼증, 우울, 강박, 심한 경우에는 조울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결국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떨어졌을 때 오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절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식을 보고 밥맛이 생겨서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뭐 음식을 봐도 아무런 맛이 없다면 얼마나 사는 게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심장이 저절로 뛰어야 되는데 그 심장이 뛰는 걸 느낀다든지, 심한 경우 여기 오는 환자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침을 삼켜야지만 삼킬 수 있다고 그걸 호소를 해요. 남들은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자율신경계 실조증이고요. 또 이제 가스 실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계속 가스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가 인상만 써도 아, 저 사람이 내가 냄새가 나서 인상을 쓰는구나 라고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나타나서 뭐 생활을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잘 죽는 게 실조인데 이것이 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건강은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뇌에 흐르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세로토닌. 우울증은 세로토닌 결핍이 가져오는 대표적인 질병이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의 90%가 바로 장에서 생성됩니다. 때문에 장 건강은 우리의 기분과 직결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에서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장 기능이 안 되면 세로토닌이 안 나오면서 결국 우울하게 되는데,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행복 호르몬인데요.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행복하게 돼서 우울감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혹시 매스컴에 가끔 나오시는 이시영 박사라고 아시죠? 그분이 강원도 어디에 가서 세로토닌 하라고 해가지고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분도 결국은 식이요법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이 좋아져야지 세로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도대체 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길래 뇌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결국 영양화되는 것이, 영양화돼서 에너지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음식이 영양화되기 위해서는 흡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흡수라는 과정이 바로 소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소장에는 200조 개의 균이 있습니다.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비율이 85대 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중에 누가 장이 나쁜 경우에는 그 비율이 깨져서 50대 50으로 살게 되죠. 좋은 균은 대표적으로 유산균이고 나쁜 균은 곰팡이균인데, 그래서 우리가 토속적인 그 청국장이라든지 김치 같은 걸 많이 드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유산균을 섭취해서 그런 거고요. 나쁜 균은 대표적으로 곰팡이균인데, 곰팡이균의 먹이가 뭐냐? 단 음식과 단 과일이에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단 음식, 단 과일이 흔했어요? 흔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귀했었거든요. 지금은 달지 않은 것을 물을 제외하고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균이 계속 증식하게 되면서 후천적으로 장의 환경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의 환경이 나빠지면 마치 우리가 변기가 막힌 거랑 같은 현상이라서 물을 내렸을 때 역류해서 트림도 나고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고 두통, 어지럼증, 뭐 이런 열오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데, 그 이유는 장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드시게 되면 고기를 이렇게 잘게 부셔서 이것을 영양화해서 하기 위해서 잘게 부시게 되는데, 이 부신 것이 바로 소장에서 있는 균이 한 거고요. 200조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장에 나쁜 균이 많아서 50대 50으로 이제 깨지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나쁜 균이 먹이가 되는 단 음식과 단 과일을 드시게 되면 나쁜 균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깨지죠? 30대 70 정도로 깨지는데, 거기다 몸이 안 좋아서 항생제를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균, 나쁜 균이 동시에 죽으면서 거의 10대 90 정도로 아장이 난다고 그러죠? 아장이 나게 됩니다.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쁜 균이 이렇게 많아지는 경우에는 장벽에서는 육모가 있어가지고, 좀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육모를 통해서 이 작은 것이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나쁜 균이 많아지게 되면 장벽에 염증이 생기면서 육모가 죽게 되고요. 갑자기 작은 것이 빠져나갔던 것이 구멍이 커지게 되면서 혈관으로 큰 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대표적인 것이 우유에 있는 카제인과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와 밀가루 먹었을 때 이것이 몸에서 독소로 인지를 해가지고 면역계에 작동하고요. 이것이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뇌로도 간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뇌에서 전두엽 쪽으로 가게 되면 주력이 떨어지고요. 신부인 기저귀로 가게 되면 근육이 조절이 안 돼서 근긴장애증이나 틱, 파킨슨 질병, 사경증, 서경증, 이렇게 고개를 따라 요두증,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뇌관 쪽으로 가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안 돼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부감신경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과 뇌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을 세컨드 브레인, 제2의 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약물 치료하고, 그리고 심리 치료, 그리고 인지 행동 치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대표적인 것이 항우울제라든지 항불안제, 항정신성 약 이런 약이고요. 그리고 심리 치료로는 그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개선하는 쪽에 이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게 된다면, 인지 치료는 왜곡된 인지를 개선하는 그런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근본적으로 뇌와 장이 엮여져 있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재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로토닌이 얼마큼 잘 나오냐 안 나오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다면 우울증이 걸릴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같은 얘기를 들어도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좀 고민하고 지나가거든요. 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어떤 분은 훌을 털고 그냥 그 다음에 일을 치른 다음에 출근한다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그냥 몇 날 며칠 몇 밤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장과 뇌와의 관계에 더 가정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울증 약을 드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서 이걸 드시게 되면 간단한 부작용으로는 식욕 감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본인이 뇌에서 나와야 될 신경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끊었을 때 외부에도 넣어주지도 않고 본인 뇌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금단현상을 이제 일으키게 되고 아주 힘들죠. 특히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우울증 약을 먹다가 끊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약을 시작을 했으면 끊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절해야지, 갑자기 끊거나 이랬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힘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변화면에서는 어떻게 우울증을 치료하냐면, 일단 뇌 기능을 보기 위해서 어느 쪽 뇌가 좋은지 나쁜지, 그래야지만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잘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의 불균형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 체질 검사와 장애 기능 검사를 근육을 통한 그 뇌의 원리를 이용한 근력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체질 검사와 장애 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이 나쁜 경우에는 뇌오장탕이라는 약을 처방하게 되고, 장이 좋은 경우에는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이 나쁜 경우에는 뇌오장탕을 처방하고, 더불어 이미 떨어져 있는 뇌의 기능은 약물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는 막이 있는데요. 그걸 BBB라고 합니다. 뇌혈관 보호 장벽이라고 그러는데, 뇌혈관 보호 장벽이 있어서 모든 약물을 차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통해서 뇌 기능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약 중에서도 이제 그 향정신성 약이라는 정신과 약하고 알코올의 일부분이 이제 그 BBB를 통과하지 대부분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양약도 효과를 많이 발휘 못하는 이유는 바로 BBB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떨어져 있는 것은 약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운동을 통해서 낮아진 쪽의 뇌 기능을 올리는 뇌균형 운동치료로서 올리게 되는데, 장이 좋은 경우에는 뇌균형 운동치료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장이 나쁜 경우에는 뇌오장탕과 더불어 뇌균형 운동치료를 하게 돼서
음식이 독소로 가는 걸 예방하고 이미 떨어져 있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올려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주부들이 많이 찾는 게 뭐냐면 달달한 걸 찾거든요. 뭐 카라멜 마끼아또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걸 먹게 되는데, 이런 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장에 나쁜 단 음식이 장에 나쁜 균을 증식한다고 그랬죠? 나쁜 균이 증식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염증반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염증반을 일으키게 되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여성 호르몬이 줄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그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트립토판이 바나나에 이제 많이 있다고 해서 어느 신문을 보니까 바나나로 우울증을 펄펄 날려라고 그랬는데, 장이 나쁜 사람한테 바나나는 독이 됩니다. 트립토판이 이제 고기에서도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고기를 드시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바나나로 트립토판을 보충하게 되면 오히려 그 과일에 있는 과당과 포도당이 나쁜 균해를 증식하게 되면서 오히려 세로토닌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잠 못 자고 그러면 뭐 우유 한 잔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세요, 이런 식이요법은 장이 나쁜 사람한테는 완전히 독소가 되는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식이요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을 많이 섭취해야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기에서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기에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분해돼서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는 뇌를 보호하는 비비비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비비비입니다. 뇌 혈관 보호 장벽인데,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버스 타고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트립토판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탄수화물과 같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자리 잡게 되고 트립토판이 타질 못합니다, 버스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어봤자 이 트립토판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잘 안 되게 되고요. 세로토닌이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뇌에서 시냅스에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에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요. 이때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나 티록신이라는 갑상선 호르몬이 있어야지만 활성화가 돼서 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거나 티록신이라는 것이 적게 되면 또 활성화가 안 되게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자분들이 단 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줄게 되니까 에스트로겐이 적게 되겠죠.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적게 되면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하시모토라는 자가면역 질환이 오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티록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립토판이 겨우 들어갔다 해도 세로토닌으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단 걸 먹게 되면 또한 염증이 많이 일으키게 되면서 세로토닌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이요법이 얼마나 중요해요. 세로토닌을 아무리 먹어봤자 이것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들어가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결국은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만들어서 잠을 자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식이요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잠을 못 자는 사람한테 제가 권합니다. 저녁에 고기 드시고 야채 드시고 또 두부 드시고 계란 흰자 드시고 키위 드시고 뭐 오이 당근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배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그래도 밥을 안 먹으면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어쩌겠어요. 길 가르쳐줘도 안 가신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시간에 잠을 잘 못 이루는 분이 있다면 꼭 탄수화물하고 과일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특히 단 음식. 이것은 먹게 되면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인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잠을 못 자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꼭 금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매스컴에서 말하는 바나나 우울증 홀홀이라는 것은 장이 나쁜 사람하고 불면증에는 최악의 처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에 좋은 식이요법을 해야 되고 반드시 편식을 해야지 이 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식하지 말라고 그러죠? 장이 나쁜 사람한테는 편식이 약입니다. 속이 편하면 정신이 맑아진다는 서열, 이미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우리 보통 뇌에서 호르몬이 생성된다 알지만 실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호르몬은 우리의 장 속에서 만들어진다. 감정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특정 단백질인 트립토판을 통해 생성되는데 그 단백질을 분해할 때 장내 세균이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인 것이다. 그 장이 이만큼 중요하고요. 장과 우울증과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서 식이요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 걸 먹었을 때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이 통증이 굉장히 심하세요. 관절통 있죠? 관절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파서도 또 약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계속 찾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식이요법이 따라준다면 그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통증조차도 이제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먹는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고민 맞아요? 아, 정말요? 그냥 주말에 그냥 스님이 계속 보여서 켜줘야 되는데 그거가 심해지는 게 있어요. 네. 전 별로 큰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원래는 조용한 공부라거나 그런 생각했는데 심해지면서 남들한테 얘기할 때 말할 때도 막 이런 말하지 못하는 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남들이랑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나 그런 뭐 영화관에 가거나 그냥 남들을 만나서 제가 불편해진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저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랑 밥도 잘 먹으니까 손이 떨리거나 티처럼 목도가 이렇게 떨리고 하니까 글쎄요, 크게 고민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심리적으로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버스 탈 때도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타잖아요. 저는 이 힘을 주니까 옆에서 저절로 울려고 하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크게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까요? 갈 수 있는 병원이 있고 뭐 증상 병명이 있으면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자꾸 숨어서 일어나니까
금방 소개된 분이 아가씨인데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왜? 침을 꼭 의식적으로 삼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영화 볼 때도 그렇고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식사할 때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기의 고통은 남이 알아줄 수 없다고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처럼 본인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같이 손잡고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고기에 있는 많은 아미노산이 있고 특히 세로토닌이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이제 고기에서 만들어지니까 고기를 사주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영화 봐줄 수 있는 사람 또한 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꼭 주의해야 될 것은 단음식 단과일.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이 많다고 해서 많이 매스컴에서 얘기하지만 결국 과일은 설탕입니다. 과일은 과당과 포도당이 있기 때문에 토마토, 키위를 제외한 다른 과일은 정말로 양을 제한해야 되는 거지 뭐 과일로 배를 채우거나 그런 사람은 1차적으로 우울,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고혈압, 관절통, 심한 경우는 암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과일을 많이 제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편식을 하시고요. 또 우리가 흔히 의식 없이 그냥 참기름 들기름도 짜서 먹고 현미도 먹고 그러는데 장이 나쁜 사람한테는 참기름 들기름조차도 그 불을 가하지 않는 참기름을 드시거나 아니면 저열에 이렇게 볶아서 짠 참기름을 드셔야 되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백화점에서 현미를 넣으면 막 이렇게 길게 나오는 그런 과자를 사고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 그걸 입에 넣고 테스트 해봤더니 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맛있다, 맛없다는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과연 내 장에 좋을까, 나쁠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데 앞으로는 우리 변한위원회에서 장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꼭 물어보시고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꼭 상담을 받아서 식이요법과 아울러 정확한 원인을 찾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